자, 우선 소위하고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부분은 스텝 2 질문 조금 더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삼각함수 나간다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하시면 된 것 같은데, 스텝 2 질문 할 거 있어? 너 왜 안 했어? 어려우시죠? 아유, 그러면 딴 거 해야지. 우선 그러면 질문 이루어졌습니다. 삼각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그 시험범위 작년에는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프 전까지지만 작년은 그래프 전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래프 전까지 하고 시험 범위가 여러분들이 완벽히 나오면, 근데 여기 잠깐만 단원이 근데 여기 섞여 있는데 그래프 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삼각함수 부분은 당연히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뭐 암기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암기해야 될 것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할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은 이제 호도법이죠. 호도법 파이가 180도다.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당연히 이제 6분의 파이가 몇 도고 4분의 파이가 몇 도고 하는 것들을 다 생각을 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부채꼴에 있을 때 요 반지름 그리고 중심과 호의 길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이 L이라고 하는 호의 길이는 R세타 외워야 되죠.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이런 것들은 무조건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외워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당연히 시초선이 있죠. 시초선 여기 일사분면에 그 x축 중에서 양수인 부분, 얘가 시초선이야.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각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얘가 한 바퀴를 돌아서 이 위치에 있는지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위치한지 이건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각을 알파라 하고 이 도형을 동경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는 항상 붙는 게 뭐야? n파이 플러스 알파 2n파이라고 할게요. 2n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파이가 360도거든. 그리고 n은 여기서 정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일반각을 표현한다. 일반각을 표현할 때는 항상 2n파이가 앞에 붙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반각을 가지고 문제 나오는 게 뭐가 있죠? 그래서 동경을 나타냈을 때 한마디로 동경이 일치하는 거, 그 다음에 동경이 한마디로 반대 방향, 그리고 또 뭐가 있어? x축 대칭, 그리고 또 뭐 있어? y축 대칭, 그리고 또 뭐가 있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런 것들이 문제의 출제가 됩니다.
그럼 잘 봐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봅시다. 동경이 일치한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야. 두 개가.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각을 세타 또 하나의 각을 세타 다시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이 각을 좁은 각을 알파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 차가 얘가 2n 파이가 된다. 라는 거를 항상 앞에 2n 파이를 붙이는 거야. 2n 파이를 항상 붙여야 됩니다. 자, 이 알파라고 하는 건 작은 각인데 얘가 몇 바퀴를 돌고 알파가 더해지고 얘가 몇 바퀴를 더하고 알파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빼면은 여기 알파가 사라져. 그러니까 알파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 봐봐. 동경이 반대 방향이야. 지금 이거 5개 다 보여줄 거야. 1번, 2번. 동경이 반대 방향은 원점 대칭하고 똑같은 얘기야. 3번, 4번, 5번. 이거 5개 다 보여줄게. 지금 1번에 대한 거를 야 이거 모르면 너네 외워야 돼 이거. 모르면 외워야 돼. 잘 봐봐. 동경이 반대 방향에 있어. 여기 하나를 세타라고 하고 하나를 또 세타 다시라고 할게.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이 각을 알파라고 했어. 알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세타에서 세타 다시를 빼. 세타에서 세타 다시를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2n 파이 붙이고 플러스 180도 파이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이거 봐봐. 여기 이거를 베타라고 하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180도잖아. 그래서 파이가 생겨납니다. 요거 우리가 요런 것들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나올 가능성 좀 있어요.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안 풀어보면 또 몰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하나가 이렇게 세타, 하나가 세타 다시. 동경 두 개가 주어졌는데 이 동경 두 개가 X축 대칭이래. 그러면 얘를 알파라고 했어. 그리고 얘를 베타라고 했어. 근데 얘가 알파랑 똑같거든 이 각이. 그래서 베타랑 알파를 더하면 360도가 돼. 그래서 얘는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이렇게. 얘는 앞에는 2n 파이 항상 붙여요. 360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얘는 정수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건은 이거야. 두 각을 뺄 거냐 더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4번은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 두 개를 그려. 이렇게 Y축 대칭. 얘가 세타고 얘가 세타 다시. 그러면 이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 시초선이라고 그랬지. 이 시초선 각. 그리고 얘를 베타라고 했어. 그러면 이 각이 알파랑 똑같잖아. 여기가 알파랑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세타랑 세타 다시를 더하면 얘는 앞에 2n 파이 항상 붙고 플러스 파이가 되겠죠. 180도. 알파랑 베타 더하면 180도야. 그 다음 5번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그려봤어. 그래서 얘를 세타, 얘를 세타 다시. 얘를 알파라고 하고요. 얘를 베타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는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90도가 되지. 그래서 얘는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2n 파이 플러스 90도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결국 이 얘기는 자 지금 형태를 봅시다.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의 대칭 이런 것들은 다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두 각을 더해야 돼. 물론 뒤에 2분의 파이가 더해지는지 파이가 더해지는지
이 파이가 더해지는지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하는 거고 사분면을 표현해야 하는 거야. 만약에 이걸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야 돼, 여러분. 외울 수밖에 없잖아. 이거 다 어디 있는지 알아, 문제? 그거 센비에도 다 있어. 한 유형 3개 정도 있어. 연습하셔봐야 되는데 해봐. 어? 지금 동경이 일치하거나 동경이 반대 방향인 거는 뺐단 말이야. 뺐고 이제 3, 4, 5번은 두 개를 더 하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반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채꼴에 지금 뭐 둘레라든지 둘레,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 그리고 일반각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두 개의 동경이 지금 일치하느냐 반대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요거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 우선은 정의는 우리가 원위에 움직이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이 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그 얘를 반지름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원방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정의를 하기를 사인과 코사인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죠. 사인 세타는 정의를 r분의 y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로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 여기서 x랑 y는 좌표를 의미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우리가 x분의 y인데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이기도 하다 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는 r 코사인 x, y는 r 사인 세타죠 세타. 여기다 대입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이 1이 된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 또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저 정의를 가지고 1, 4분면은 모두 양수고 2, 4분면은 x가 음수니까 얘는 y가 양수. 그래서 얘는 사인이 양수다. 사인만 양수.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다.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그래프 전까지 지금 배운 거에 대한 지금 복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각변환 정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각변환 기억나요? 뭐야 왜 제대로 안 들어? 이건 뭐랑 똑같아?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너 졸려서 어떻게 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 뭐냐고? 사인 세타 맞지? 그런 거 기억나죠? 하나만 연습 더 하고 넘어갈게.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는 어떻게 되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얘는 사인 세타랑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가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이런 것들은 코사인이 사인으로 다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선생님이 예전에는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동경을 표현하고 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분면을 통해서 이제 부호를 결정하고 그 이루는 각이 x축이면 그대로고 y축이면 바뀐다 라고 얘기하고 그대로 세타를 적어준다 이런 식으로 잘 알려줬는데 사실 그 방법만 알면 사실은 큰 문제 없이 각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용어 뭐 시초선, 동경, 일반각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호도법이라든지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관한 얘기 그 다음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 B 정도를 모르고 있으면 집에 가야 됩니다. 삼각 B 모르면 안 됩니다. 삼각 B는 알아야 된다고. 사인 30도, 사인 45도, 코사인 60도 뭐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다. 지금 이 내용이 그래프 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프 전까지. 물론 각변환이 그래프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각변환은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우선은 스텝 1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문제 어디까지 볼 거냐면 지금 그래프가 오늘 1, 2 다 볼 수 있겠다. 스텝 1, 2 왜냐면은 여기 그래프랑 같이 있거든. 그래서 1, 2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페이지로는 80페이지. 그냥 뭐 스텝 1이니까 그나마 여러분들 좀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냥 한 개표 문제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75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시초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P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방향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 125도라고 써 있어요. 이때 거기서 OP가 나타내는 일반 각은 이렇게 했어. 근데 우리가 봐봐 시초선이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 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얘가 반대 방향으로 125도만큼 갔기 때문에 이 각을 표현을 하면 몇 도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360도에서 125도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235도가 되겠죠. 우선 요거로 따지면. 근데 얘가 지금 몇 바퀴를 돌고 얘가 저 위치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일반 각은 앞에 2n 파이가 붙고 그다음 플러스 235도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근데 얘는 호도법이고 얘는 60분법으로 썼으니까 어색하니까 이제 얘도 근데 여기 거기 보기는 다 60분법으로 돼 있으니까 얘가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는 지금 5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를 양수로 적어줘야 돼요. 양수 0에서 360 사이에 있는 각으로 표현해주면 된다. 얘를 알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다라고 해주는 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됩니다. 275번은 5번이에요. 이제 뭐 276번, 277번, 278번 이거는 시험에서 여러분들 앞장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1, 2, 3, 4, 5번 중에 이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고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제 거기 보시면 279번 같은 경우는 거기서 X축에 대해서 내칭이다, Y축에 대해서 내칭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사분면에서 표현만 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다 숙제예요. 안 본 거는 이따 좀 볼 시간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유형 2번 이제 부채꼴에
호의 길이와 넓이, 호의 길이와 넓이거든요. 그럼 호의 길이와 넓이 문제가 지금 총 몇 개가 있냐면 3개밖에 없군요. 281번 봅시다. 281번은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중심각의 길이가 5분의 3파이다. 그러면 대략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부채꼴이.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다. 그리고 중심각이 5분의 3파이다. 이때 지금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나타내라. 호의 길이는 R세타잖아. 그래서 10 곱하기 5분의 3파이 이렇게 들어가서 얘는 6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따라서 2분의 1 하고 10의 제곱 곱하기 5분의 3파이. 그래서 30파이. 그래서 6파이와 30파이 이렇게 계산 문제죠. 그래서 4번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유형 이제 세 번째 유형을 봅시다. 284번 여러분들 풀 수 있겠죠? 그 다음 유형 3번은 이제 동경으로, 그러니까 동경이 주어졌을 때 이제 세타를 구하는 건데 뭐 대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모르면 안 되는 문제가 나온 거죠. 지금 자 좌표 평면 P라는 점의 좌표가 나왔어. 3, 마이너스 4래. 3, 마이너스 4에 P가 있답니다. 한마디로 원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OP가 만들어집니다. 시초선은 지금 이게 시초선이고 한마디로 거기서 얘기하는 세타는 이게 세타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하래잖아. 그러면 우리 이 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4고 우리가 정의를 얘기할 때 구할 수 있는 요 반지름, 얘가 반지름인데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5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인 세타의 정의는 얘는 R분의 Y좌표니까 얘는 5분의 Y좌표 마이너스 5분의 4. 지금 4분면이 4분면이니까 사인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코사인은 R분의 X잖아. 그래서 얘는 R분의 5분의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서 3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옵니다. 즉 점과 점이 나왔을 때는 반지름만 구하면 된다. 반지름은 원점에서 점까지의 그 길이를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물론 이렇게 정의에 관한 것도 있지만 어떤 사분면에서 뭐가 양수냐 음수냐를 체크하는 문제들도 나머지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 유형 4번은요? 유형 4번은 이제 관계식인데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뭐 이 정도는 크게 문제 없고 그 다음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의 합은 1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뭐 해결할 건데 그냥 이왕 대표 문제를 계속 보도록 합시다. 1번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사인 세타. 자 우선 당연히 이거를 간단히 하라고 했는데 분모가 당연히 다르니까 통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제 분자를 얘를 제곱을 하면은 얘는 1 플러스 2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이 되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의 합이 1이야. 그래서 분자가 지금 2 더하기 2 사인 세타가 됐어. 그럼 2를 앞으로 빼고 1 플러스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분모는 이렇게 여기까지 약분됐죠. 그래서 결론은 코사인 세타분의 2다. 뭐 이걸 더 간단히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 2번도 있으니까 2번도 한 번 더 합시다. 이겁니다. 이것도 분모가 둘이 달라요. 그래서 통분합니다. 1 플러스 사인 세타랑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두 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렇게 통분하는 겁니다. 지금 분모는 지금 두 개의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제 분자는 자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여기 마이너스 코사인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여기도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그래서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분모는요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얘는 코사인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하면 1이니까. 그리고 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분모의 코사인 하나랑 분자의 코사인 하나가 없어져서 약분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쓰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탄젠트,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그리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다. 라는 정도를 기억하면서 문제를 계속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형 우선 4번까지 숙제야.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래프 우선 전까지 우선 할 거고 물론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바뀌는 날에는 더 해야 되겠죠. 우선 거기까지 하나 더 할게요. 297번 마지막 문제 빈수 문제로 이런 것도 우리 과거에 뭐 방학 때 그래도 좀 기억이 날 겁니다. 요 정도는 기억이 날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 지금 297번은 2분의 파이 하고 파이 그 사이에 있어 세타가. 근데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곱이 마이너스 5분의 2. 이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걸 건.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런 문제는 다 제곱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 거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호야, 부호. 즉 얘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k라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양변을 제곱하면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k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곱이 마이너스 5분의 2잖아. 그럼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5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5분의 9가 된다.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 이렇게 썼어. 물론 이제 유리화는 하면 될 거고
그러면 실제로 얘가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되는지 아니면 플러스만 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만 되는지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이런 조건들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조건을 살펴봐야 돼. 자, 4분면이 지금 2분의 8보다 크고 8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는 2, 4분면이에요. 2, 4분면. 2, 4분면. 그러면 사인은 2, 4분면에서 양수. 맞죠? 맞죠? 사인은 2, 4분면 양수입니다. 코사인은 2, 4분면에서 얘는 음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양수에서 음수를 뺐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다. 그래서 K는 양수고 K는 5분의 3루트 5만 가능하다. 그래서 4번만 답입니다. 오늘 스텝 1은 거기까지고 스텝 2도 같이 볼게요. 문제수가 좀 적죠. 다음에는 선생님이 문제를 좀 그 연습할 수 있는 거를 좀 줄게요. 그다음 스텝 2로 갑시다. 곧바로 스텝 2가 여기 있다. 스텝 2가 90페이지죠. 문제가 갑자기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워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321번 봅시다. 이제 여러분 이런 문장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거북하잖아 항상. 그래서 32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1번. 321번은 어느 공터의 중앙에는 깃발이 꽂혀 있고 그리고 그 깃발을 중심으로 적당한 길이의 반지름을 가진 원형의 걷기 트랙이 선으로 그어졌다. 철수가 이 트랙을 한 지점을 출발하여 반지름의 길이의 4배만큼 걸었대. 자, 뭔 소리냐면 얘가 이렇게 트랙이 있어. 그리고 반지름. 얘가 철수 있잖아. 철수가 이 반지름에 4배만큼 걸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4R만큼 걸었어. 4R만큼. 이만큼. 뭐 예를 들면 철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 거야. 이렇게 철수가 깃발을 중심으로 도착점으로부터 몇 도만큼 회전했는지 이거 몇 도니? 이거 몇 도니? 이거 몇 도니? 이거 몇 도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자, 우리가 근데 거기서 뭐로 표현하라고 하냐면 60분법이에요. 60분법. 60분법이 뭐야? 몇 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60분법이야. 자, 우리 이거는 중요한 사실이 이거죠. 1호도 1라디안. 이 1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1호도가 의미하는 것은 자, 1호도는 이거야.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는 이 각을 1호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 반지름이 R이야. 얘가 호의 길이가 4R이야. 그럼 이 중심각은 얘는 4호도야. 4호도. 맞죠? 4호도, 4라디안 이렇게. 그러면 한마디로 이 4라는 숫자는 얘는 무슨 법? 호도법. 호도법으로 중심각이 4야. 그럼 이거는 60분법으로 뭐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60분법. 이거 대답하면 이게 답이야. 자, 우리가 이제 호도법과 60분법을 우리가 정확히 뭐를 곱하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도 있지만 그거를 계속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파이가 뭐랑 똑같아? 180도지. 자, 이렇게 비례식을 써. 비례식 쓰면 오히려 더 편해. 파이가 얘 호도법이야.
얘 60분법이야. 둘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4, 5도는 네모. 네모 구하면 돼. 됐지? 비례식. 파이는 180도인데 그러면 4, 5도는 몇 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네모를 이제 구하면 되지? 네모는 2개 곱하고 파이로 나누면 되잖아. 네모는 그래서 4 곱하기 180도 나누기 파이다. 그래서 답은 파이분의 720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나올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은근히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이거 호도법하고 60분법을 바꾸는 거 은근히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321번은 4번이 된다.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호도법과 60분법에 나와요. 그리고 거기 우리 또 중요한 기출문제 324번도 볼게요. 하나 더 볼게요. 이런 거 뒤에도 맞는 잠깐만. 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세타와 4세타가 동경이 일치, 2세타랑 4세타가 y축 대칭 이거는 연습해 보시고 선생님은 324번을 연습할게요. 324번은 세타가 제 4사분면입니다. 이때 3분의 세타라는 이 각이 동경을 나타내지 않는 4분면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4사분면의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앞에 2n파이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정수가 붙고 4사분면은 얘가 270도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n파이 플러스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대소관계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대소관계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거 3, 4분면 이거 4, 4분면 4, 4분면 그러면 3, 4분면은 여기 파이에서부터 여기 2분의 3파이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 이제 3분의 파이의 범위를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럼 3으로 나눠. 3으로 나눠. 그럼 3으로 나누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3으로 나누면 지금 3분의 2n파이 그냥 뭐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 주의사항 3분의 2n파이가 앞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n에 몇 개를 대입할 수 있냐면 자 주기가 몇 파이야? 주기가 2파이잖아. 2파이면 한 바퀴 돈단 말이야. 그래서 2파이가 되기 위해선 n이 0 집어넣은 거랑 n에 3 집어넣은 게 똑같거든. 즉 한마디로 3개만 집어넣으면 돼. 무슨 소리냐 봐봐. n에 0을 넣었어. n에 0을 집어넣으면 뭐냐면 얘는 2분의 파이가 돼. 그죠? n에 0을 대입하면 그리고 n에 0을 집어넣으면 3분의 2파이 넣어. 맞지? 응. 그 다음 n에 1을 집어넣잖아? n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1 집어넣으면 2파이하고 지금 2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네 6분의 7파이 그 다음에 여기를 집어넣으면 몇이요?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 n에 2를 집어넣잖아. 그러면 얘가 4파이 그러면 6분의 10 이렇게 되고요. 얘는 2를 집어넣으면
뭐 이렇게 6파이 맞아? 아 틀린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어. 잃었잖아. 그럼 6파이 이거 잘못 이걸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 4가 들어갔어. 2분의 8 그럼 2분의 11 6분의 11 이거 맞지? 이렇게 됐어. 야 n에 3을 집어넣으면은 뭐랑 똑같냐면 첫 번째에 있는 4분면하고 똑같을 거야. 자 우선은 첫 번째 n이 0일 때는 2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2파이 얘는 어느 4분면이냐면 당연히 얘는 2사분면입니다. 제 2사분면입니다. 그죠? 그 다음 6분의 7파이에서부터 3분의 4파이까지는 얘는 어느 4분면입니까? 얘는 제 3사분면입니다. 그 다음 n이 2일 때 지금 6분의 11파이 그리고 2파이 얘는 제 4사분면입니까? 4사분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얘가 있을 수 있는 곳은 1사분면을 제외한 나머지 거기서 물어보는 건 존재하지 않는 사분면은 1사분면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사분면, 제 1사분면 답이에요. 그 다음 32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채꼴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지금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는 거야. 겉넓이. 이 겉넓이는 우리가 첫 번째 얘를 전개도를 펼쳐요. 전개도 이거 초등학교 때 하나 전개도 펼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전개도를 펼쳐봤습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겉넓이는 이거의 넓이와 이거의 넓이 두 개로 나눠지죠. 우선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얘가 6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거랑 이거 지금 이게 모선의 길이 이게 지금 이 길이거든. 그러면 얘가 길이가 10입니다.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얘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알았으니까 이 중심각만 알면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 바깥쪽에 이 원은 36파이가 넓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걸 구해야 돼.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단 말이야. 그치? 두 개가 길이가 같아.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중심각 곱하기 이 길이. 그러니까 10세타가 호의 길이잖아. 이게 이 길이잖아. 그럼 이 길이가 같은 거. 그럼 얘는 중심각이 몇이야? 이거 지금 2파이잖아.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12파이 이렇게 됩니다. 12파이. 그러니까 원에 둘래 2파이랑 2파이라는 거야. 12파이. 그래서 중심각이 10분의 12파이, 즉 얘는 5분의 6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의 넓이는 우리가 이거의 넓이는 이제 반지름 2분의 1 하고 r 제곱 하고 세타 5분의 6파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상 60파이. 그래서 이거의 넓이가 60파이고 얘가 36파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96파이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유형 2번 문제가 매우 많은데 선생님은 329번을 풀어볼게 하나 더. 물론 333번도 어렵지만 329번을 풀고 나머지는 그냥 다음에 질문을 하면 될 것 그냥 같아요. 329 말고 333 풀어주시면 돼요. 왜? 329번은 풀 줄 알아? 저거는 좀 익숙해서 아,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333번 노. 자, 봐봐. 이 문제를 보면은 원이 이렇게 알았어. 333번 볼게. 그럼 여기 중심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의 중심은 여기 이 정도 돼가지고 쉽게 들었어.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쪽의 넓이가 내가 S1이고요. 그 다음 여기 사각형의 넓이 S2다. 지금 문제가 S1 빼기 S2를 구해라. 그리고 반지름은 3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지금 S2와 S1을 각각 구하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다 S1에서 S2를 빼보자. 우선은 첫 번째는 요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넓이는 이것도 부채꼴이거든? 이거 부채꼴. 이 부채꼴의 넓이 얘를 얘 S3라고 할게요. 요 체크 안 된 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자, S1 빼기 S2는 S1 더하기 S3에서 S2 플러스 S3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도 된다. 왜? S3를 우리가 이걸 이용하지 않으면 조금 더 복잡하죠. 왜? 지금 S3랑 S1을 합치면 우선은 이거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이거 부채꼴이에요. 이거 부채꼴. 이거 부채꼴의 넓이가 돼. 맞지? 그리고 S2와 S3를 더한 것도 부채꼴입니다. 이것도 부채꼴이에요. 맞죠? 이것도 부채꼴이잖아. 이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원에 대해서 둘 다 부채꼴의 넓이다. 이것도 부채꼴의 넓이. 물론 두 개 부채꼴은 서로 다른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야? 어차피 반지름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중심각만 생각하면 되지. 자, S2와 S3에 대한 중심각은 6분의 5파이 맞아? 이 원에 대해서 잠깐만. 틀렸다. 2원에 대해서 2원에 대해서 S2와 S3에 대해서 지금 중심각의 크기는 6분의 5파이 됐지. 그 다음 여기 S1과 S3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지금 이거는 이게 중심각이야. 맞지? 그러면 이거의 각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의 각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얘가 6분의 5파이야. 그치?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길이가 지금 이 길이 같단 말이야. 같잖아. 반지름이 3이니까 이게 뭔데? 마른 뭐야? 마른 뭐는 뭔데? 평행사변형이야. 마른 뭐는 평행사변형이야. 그러면 이놈과 이놈은 각이 똑같단 말이야. 얘가 6분의 5파이야. 그럼 얘는 몇 파이야? 6분의 7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채꼴의 중심각은 6분의 7파이다. 자,
반지름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그랬지. r제곱 세타라고 했지. 세타를 적어주면 되는데 어차피 2분의 1 반지름 제곱 둘 다 똑같아. 그래서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이렇게 빼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분의 9 곱하기 6분의 2파이, 그래서 2분의 3파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그렇지는 않죠. 그 다음 334번. 네, 34번. 예전에 풀었던 기억 나죠? 안 나나요? 자, 이제 큰 원은 반지름이 3, 그리고 얘는 반지름이 루트 5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y는 2를 근대요. y는 2, 이렇게 y는 2를 긋었어. y는 2를 긋고 나서 만나는 교점이 a와 이사분면에서 만난대요. 이렇게 표현했고 거기 각도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 각이 요각이 알파요, 요각이 베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물어보는 거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이렇게 나왔죠. 이것도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알파가 지금 우선은 A와 관련된 각이죠. 그리고 베타는 B에 관련된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생각할 때 얘는 R분의 Y좌표 맞죠? 근데 지금 R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알파에 지금 해당되는 원은 이 원이죠. 작은 원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얘는 루트 5예요. 그죠? 여기 원 나와 있잖아. 반지름 루트 5. 그 다음에 A라는 점에 무슨 좌표를 구해야 돼? Y좌표를 구해야 돼. Y좌표는 2라고 나왔어. 얘는 2야. 그래서 Y좌표는 2고 반지름은 루트 5야.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 베타. 코사인은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R분의 X야. 그런데 베타에 대해서 원의 반지름은 뭐다? 원의 반지름은 3이다. 얘는 3이죠. 그리고 X좌표는 어떻게 구해? X좌표는 우리가 뭘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냐면 연립을 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를 여기다 대입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X제곱은 9-4, 5죠. 5. 그럼 X는 뿔마 루트 5다. 그러면 지금 X좌표가 지금 쟤는 음수잖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루트 5다. 그래서 지금
앞에 게 루트 5분의 2고요. 뒤에 게 3분의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즉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차근차근 구해주시면 됩니다. 스텝 하나 더 336번 봅시다. 하나 더 할게요. (336번) 지금 1사분면에 P라는 점이 있어. 근데 지금 이게 그래프가 안 나와 있는 상태로 말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표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텐데, 거기 y는 마이너스 x를 하나 이렇게 거기 뭐 대칭을 한다고 하니, 1사분면에 P가 있다고 했어. 1사분면에 1사분면 하나 이렇게 찍었어. 얘가 P야. 근데 얘를 여기 대칭시켜 여기 대칭을 시켰어. y는 마이너스 x에 요 점이 지금 거기서 q라고 합니다. q. 대칭을 시켰어. 그 다음 q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대. 여기 x축 대칭했대. 그럼 얘가 아니래. 그리고 이제 OP, OQ, OR을 나타내는 각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어. 그죠? 그리고 사인 알파를 3분의 1이라고 했어. 뭐 그렇대. 아무튼 되게 뭐 많이 많죠. 자, 이제 한번 이렇게 표현합시다. 거기서 사인 알파를 3분의 1이라 했을 때 코사인 베타와 코사인 감마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선은 P라는 점의 좌표 이거 뭔지 모르잖아. 이거 뭔지 모르니까 얘를 A, B라고 잡아볼게요. 그 다음 이거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을 했으니까 이 Q라는 점의 좌표는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A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 값이 마이너스 A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A. 그 다음 여기에 Y에 B가 들어가면 X는 마이너스 B. 그래서 X는 마이너스 B. 그래서 우리가 Y는 X에 대해 대칭하면 X하고 Y의 위치가 바뀌는데,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이 나오면 둘이 위치도 바뀌고 부호도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A가 됐어. 이제 R은요 X축 대칭을 했기 때문에 X축 대칭 맞아. Q로 X축 대칭. 맞아. 그럼 X축 대칭을 했으니까 뭐가 바뀌어? Y 좌표가 바뀌겠지. 얘는 마이너스 B 콤마 이렇게 했어. 자, 이제 드디어 OP, OQ, OR 이렇게 세 개. 얘가 알파, 이게 베타, 이게 베타. 세 번째 이게 감마. 맞아. 됐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자, 우선은 요 길이, 이 길이가 다 같다라는 것은 우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같다라는 거 인정해야 돼. 요 길이는 뭐야? A 제곱과 B 제곱의 합의 루트 씌운 거. 이 길이도 A 제곱과 B 제곱의 합의 루트 씌운 거. 얘도 마찬가지. 길이가 다 똑같아. 그래서 지금 요거 사인 알파 있지? 요거의 길이를 이렇게 쓸게. 얘는 루트
a제곱분의 b제곱이야. 이게 r이잖아 r. 그리고 사인은 y좌표를 의미하죠. y좌표는 여기 b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루트 a제곱 플러스 루트 b분의 b가 지금 얘가 된다. 3분의 1. 근데 코사인 베타 있지. 코사인 베타는 지금 베타는 이거에 대한 거거든. 베타가 이게 베타 안다. 이게 베타, 이게 감마. 베타는 이 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똑같죠 어차피. 그리고 코사인은 x좌표, 얘가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얘는 똑같아. 그 다음에 이 점의 y좌표, x좌표 마이너스 b. 그러면 뭐 계산할 것도 없죠. 지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가 3분의 1이네. 근데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비교했을 때 부호만 다르거든. 부호만.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도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근데 두 개를 더한 값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 한 두 문제는 풀면 문제가 많네. 세 문제 풀어야 돼. 세 문제 좀 볼게요. 339번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하세요. 5개나 되잖아. 해봐야 되지. 선생님은 다른 거를 볼게요. 340번 볼게요. 아니야, 342번 볼게요. 342번은 세타가 2분의 3파 2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합이 3분의 2다.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인 세타랑 뭐 코사인 세타의 곱은 구할 수는 있지. 근데 이 식이 과연 간단히 만들었을 때가 무슨 식이 되는지 봅시다. 우선은 뒤에 것이 우리가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합이 1인 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요, 사인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합차 공식으로. 그럼 얘는 뭔데? 지금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과 이것을 곱하는 거거든. 자, 얘는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거든. 그러면 얘를 통분해버리면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하고 빼기 1이잖아. 그러니까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이게 얘야. 근데 뒤에 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하잖아. 그러면 분모분자에 약분되고 마이너스가 살아있지.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하면 얘다. 그러면 지금 얘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따로 구할 거냐, 아니면은 이 식을 인수분해서 구할 거냐. 얘는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지금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얘는 3분의 1로 나와 있고 얘만 더하면 되잖아. 그럼 얘를 K라고 해.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얘를 제곱해. 제곱하면 우리가 자 이거 제곱하면은 요거 제곱하자. 얘가 제곱하잖아.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9분의 4 이렇게 돼.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이 지금 마이너스 지금 여기 1 넘어가면 마이너스 9분의 5잖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8분의 5야. 그래서 그럼 이거 지금 요거 우리가 요거 구해야 되거든. 요 K제곱이잖아. 요 K제곱. K제곱. 그러면 1 마이너스 지금 2 곱하기 2개 곱한 거. 그래서 1 플러스 9분의 5 해서 얘가 9분의 14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얘는 지금 3분의 2. 그 다음에 K 곱하는 건데 K는 이거의 루트 씌운 거. 그럼 곱하기 3분의 루트 14인데 사실 뿔마가 다 있는데 지금 4분면을 보시면 세타가 지금 4, 4분면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지금 4, 4분면에서 양수고 사인은 지금 음수라서 얘는 양수야. K는 양수예요. 4분면 때문에. 따라서 결론은 9분의 2 루트 14가 된다. 이런 계산 문제. 그러니까 지금 오늘 푸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고사에서 여러분들이 틀릴만한 곳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문제는 이제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니까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요 삼각함수의 정의라든지 이런 거는 정답률이 매우 높아야 돼요.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때는 삼각함수 이제 그래프 이제 활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지금 중간고사에 포함되는 삼각함수는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높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347번 347. 지금 2차 방정식의 누구니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일 때 문제는 a 플러스 탄젠트 세타를 구한 게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하는 거는 근각에서 관계죠.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곱은 4a 마이너스 1. 그다음 두근의 곱은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곱은 8a 제곱 마이너스 1. 근데 항상 우리가 사인, 코사인의 관계식 제곱의 합은 1다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제곱을 하잖아. 그러면 이거 제곱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즉 얘가 이렇게 곱하기로 들어오고 그 다음 양변을 제곱했으니까 지금 이거 제곱한 게 얘고 이거 제곱한 거는 우변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좌변을 정리하면 16a 제곱 마이너스 1 우변은 16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a가 4분의 1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a가 4분의 1이 됐어. a가 4분의 1. 그래서 혹시 위에 두어진 두 식이 계산이 좀 편한지 안 편한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 4분의 1을 실제로 집어넣었더니 0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4분의 1 들어가니까 16분의 1 8 곱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1. 자, 두 개를 더하면 0이래.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래.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지.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얘가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부호가 얘가 플러스면 얘가 지금 반대가 되겠지. 이제 부호가 두 개를 곱하면 없으니까. 즉 탄젠트는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둘이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똑같죠. 탄젠트는 무조건 5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와 탄젠트 세타를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맞았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다음 페이지에서. 그리고 스텝 2까지 우리가 그래프 전까지는 351번까지야. 그런 의미에서 351번을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삼각함수 스텝 1하고 스텝 2 위주로 좀 연습하시고 수요일날 많이 질문하시고요. 그다음 지수로함수도 스텝 2 덜 된 거 있으면 수요일날 질문해야 돼. 그거 하세요. 351번. 351번 원이 이렇게 있고 지금 반지름이 1인 원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BH의 길이와 OH 길이의 비가 2분의 3 AT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 세 개를 곱한 값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번 우리가 봅시다. 지금 이거 보세요. OH 하고 OH가 지금 요거고 그 다음에 H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지금 AT는 또 지금 이 길이가 지금 AT거든.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각 있죠. 얘는 세타입니다.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왜 둘이 합치면 90도니까. 즉 지금 이거분의 얘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 얘가 의미하는 거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BH분의 OH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각변화를 하면 얘는 뭐가 되느냐? 얘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이거 이렇게 보면 돼. 우리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가 되고, 그다음 분자에 뜨는 건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역수가 된 거지. 자, 이제 우리가 사인 세타분의 1이 2분의 3 AT야. 근데 지금 우리가 길이를 아는 거는 지금 자 AT라고 하는 거가 AT의 길이는 자 봐봐. 지금 이 길이가 1이지. 이 길이는 그럼 뭐라고 줄 수 있어? 얘는 탄젠트 세타야. 이건 삼각비 가지고 알 수 있어. 지금 이거분의 이거가 탄젠트 세타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곱하기 1이 AT 길이다. 그럼 다 됐네.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탄젠트 세타분의 1은 2분의 3 탄젠트 세타라는 식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탄젠트 세타의 제곱은 3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그리고 세타 지금 1,3변이니까 양수가 되면 되고요. 루트 3분의 루트 2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인 세타도 구해야 되고 코사인 세타도 구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하나 더 우리 오늘 얘기를 안 했는데 봅시다. 물론 정의를 가지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사인을 할 때 코사인을 구하는 방법은 뭐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얘 코사인 나누면 탄젠트고요.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즉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탄젠트를 알 때 코사인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봐봐. 얘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제곱하면 3분의 2 3분의 2 더하기 1은 3분의 5 얘 역수 취하면 5분의 3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물론 세타는 1, 4분면 지금 예각이기 때문에 다 양수입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루트 2가 되겠지? 제곱하고 더하면 1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거 세 개 곱한 게 뭐냐고 물어봤거든? 그러면 5분의 2네. 그지? 5분의 2. 정답은 5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이용한 것도 필요하지만 상호관계, 사인과 코사인 둘 중에 하나 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 코사인과 탄젠트 관계식 어떻게 구할 거냐? 요거를 생각하게 하는 문제다. 나와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지금 스텝 1과 스텝 2 문제 일부를 풀었고요. 삼각함수에서 여러분 공식 외우고 그리고 스텝 1 위주로 우선 연습 많이 하시고 시간 좀 있을 때 스텝 2를 숙제로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삼각함수 스텝 1을 조금 보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힘들면 2분만 쉬세요. 2분만 쉬었다 하세요.